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다니머의 EQ 실적 발표를, 자료를 나름 빨리 만들었었는데, 이걸 또 영상을 안 찍다가 찍으려니까, 이게 또 마음에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 포트의 비중이 아무래도 빅테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빅테크의 비중은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예, 빅테크 플러스 지수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니머가 이 억 단위로 이제 투자를 제가 거의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 포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투자만큼 관심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많았던 자산이 지금은 너무 쪼그라들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관심이 덜한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다니머가 참 알면 알수록 좀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뒤에 제가 그거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년 EQ 실적 발표 자료를 리뷰를 하고 어닝콜 스크립트를 해석을 한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우선순위는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캐파 늘려서 스케일 확보하고 뭐 쭉 우리가 1Q 때 놨던 자료랑 거의 달라진 건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부의 뭐 생산 능력을 이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1Q 때 뭐 그런 얘기는 있었죠. 외부에도 생산 능력을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현대 오일뱅크랑 뭐 협업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보시면 인터널 프로덕션 캐퍼빌리티를 뭐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공장을 켄터키 2단계를 지금 이제 완공을 했고, 지금 다른 공장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널이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일단 시운전하기 시작한 건 6월 달에 시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발효 쪽이 예상 수율보다는 우수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은 뭐 똑같고요, 내용이. 네, 두 번째는 혁신을 주도해서, 요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가하는 용량에 대해서 요것도 똑같고요. 네 번째는 핵심 원료의 사내 생산 능력 개발, 핵심 원료의 사내 생산 능력 개발, 뭐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제 생각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카놀라 오일도 그렇고 지금 PLA가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 곡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타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 핵심 원료가 원자재, 로우 머티리얼이 이제 어떤 이슈를 받게 되면 생산에 이슈가 생기니까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요거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좀 뻔한 얘기여서. 여섯 번째, 이거는 딱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하이라이트 보시면 뭐 일단은 바이오플라스틱의 PHA 수익은 전년 YOY 대비해서 85% 증가해서 현재 전체 수익의 61%를 차지를 합니다. 참고로 1Q 때는 YOY 50% 증가를 했고요. 50%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전체 매출 감소는 여기에 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플레이커라는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치실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노닥스를 이용해서 그런 치실 제품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글로벌 10대 퀵서비스 레스토랑 중에 5군데랑 논의를 하고 있다, 제품 뭐 이런 적용을. 그 다음에 켄터키 페이즈 2는 22년 6월에 시운전을 시작을 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DOE 대출 보증을 위해서 파트 2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되었다. 이게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죠. 돈이 지금 들어가고 속된 말로 계속 까먹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CB 발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이힐드로 또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행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대출 받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서 좀 이렇게 해주는 대출을 받는 게 제일 그래도 일드가 좀 낮고, 아니면 좀 높겠죠.
자, 고객 파트너십이 이게 중요하죠. 예, 좀 요거는 바뀐 내용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1Q 때하고 2Q를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1Q 때는 캐미라, 뭐 그다음 현대 오일뱅크, 이지오 이런 회사가 있었고요. 2Q 때는 캐미라는 여전히 똑같고요. 바카디하고 말스 윙글리 이런 회사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이 캐미라라는 회사가 그때 얘기를 할 때도 이게 보시면 수성 코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종이컵 같은 데다가 코팅을 할 때 수성 코팅을 하는데 그게 PHA 기반의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독점 라이센스랑 공급 계약서를 뭐 맺었다는 거고, 출시 즉시 좋은 점은 자본 비용, 캐펙스 비용 없이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현금, 이게 캐펙스 투자가 없으니까 이 현금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좋은 거죠. 지금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장 짓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매출이 발생해도 계속 캐펙스로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바카디는 뭐 스프릿 바틀 설계하고 개발을 위해서 바카디하고 R&D 협약을 맺었고, 말스 윙글리는 스키틀 여기 이제 요 제품의 초기 포장이 내부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 적용에 이제는 최종 단계를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고, 그 다음에 고객사는 어디가 이제 늘었는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HEB라는 회사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커스 요 회사가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공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언제 지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지어졌고요. 요거는 이 표는 계속 보여드렸죠. 원래 공장이 1단계가 20 100만이니까 파운드로 보면 2000 파운드였고, 요게 두 번째 페이즈 2로 지어진 게 45 100만이니까 훨씬 큽니다. 두 배보다 좀 더 크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잘 운전이 되고 언제까지 이제 예를 들면 100% 캐파를 내는 거 아마 내년 뭐 언제 특정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에서 최대한 많이 빨리 수요를 올려가지고 생산을 잘 해야 주가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생산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을 못하면 사실 더 올라올 게 없죠.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PHA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LA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HA 매출로 그거를 메꿔주지 않으면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그때 실적 발표를 하고 딱 보자마자 잘못 봤나?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1년 전이 14.5였는데 14.5 밀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지금 뭐 환율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1000원으로 쳤을 때 145억인데 이게 1000원으로 쳤을 때 127억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1년 굉장히 성장을 가파르게 해야 될, 보통 성장을 좀 한다는 회사가 1년에 그로스로 보면 50%는 해야 됩니다. 이게 20%, 10% 정도 되면 이게 거의 이제는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가고, 성장주가 되려면 최소한 30%, 그러니까 20%는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 근데 뒤에서 이 회사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 되는데 이 제품별 매출 구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게 PHA하고 PLA 서비스 이렇게 좀 나눠 놓은 표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안 계신 이한나 연구원께서 만드신 자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1년 전이었고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뭐 다행스러운 건 지금 보시면 PHA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좀 꺾이고, 요때는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QOQ로 봤을 때는 그렇게 증가는 안 했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PLA 쪽에서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보면 1.7 가까이 매출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서비스 쪽은 대략 보면
QOQ로 했을 때 보시면 0.4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출이 둘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래서 뭐 회사 설명할 때는 YOY로 굉장히 증가를 했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앞에 좋은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건데 실제 좋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PHA가 61%까지 올라왔는데, PHA라도 QOQ 이게 증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0.1 증가를 한 게 뭐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이 회사 쪽에 이제 뒤에 어닝콜 스크립에서 이제 들어보면 뭐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비도 이제 좀 안 온 것도 있고, 지금 그때 수율이 100% 가까이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100% 가까이 나오면, 그러니까 퍼스트 페이즈에서는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요 매출이 한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컨드 페이즈 우리가 45, 100만 여기서 이제는 더 뽑아내야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PHA 판매의 일부는 우크라이나 고객 운영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딴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해가 안 갔어요. 이번 어닝콜 스크립트에서도 또 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도 예전에 이제 이걸 공부를 해서 좀 까먹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PLA가 옥수수, 사탕수수, 감자 등에서 얻어지는 전분이나 당분으로 이거를 그 락틱 액시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마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고객들 쪽에서도 뭐 굳이 그 가격이면 저희 안 사죠, 뭐 PHA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아무래도 이번 전쟁 때문에 세계 뭐 3위에서 4위 곡물 수출국인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보리와 옥수수는 세계 4위 수출국이니까 아마 이 영향을 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LA는 올해는 텄다, 뭐 이렇게 회사도 지난 1Q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3Q, 4Q 둘 다 매출 PLA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PHA가 다 해줘야 되는데, 공장이 퍼스트 페이지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거의 이게 요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45, 100만을 추가 증설한 거기에서 빨리 수율을 높여서 매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도 뭐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 잘해야 우리가 결국 좋아진다, 뭐 이런 건데, 자, 자금 조달은 아까 똑같죠. DOE에서 우리가 뭐 기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여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못 봤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고객 쪽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고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객이 떠나버리면 뭐 생산을 해도 결국 소용이 없으니까 고객의 이슈가 제일 큰데, 뭐 다행스럽게 여기 내용은 다 좋습니다. 일단 케미라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기반 식품에 뭐 생분해성 수성 차단 코팅을 상용하기 위해서 독점 라이센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게 캐펙스 투자 없이 첫날부터 이미 현금 흐름이 긍정적인 새로운 수익원의 토대를 마련한 동시에 이 재료의 글로벌 상용화를 더욱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깔 게 없어요. 이건 너무 좋습니다. 제발 좀 합시다. 합시다, 제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키틀의 패키징이 모든 내부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업데이트에서 주목합니다. 뭐 그래서 이것도 좋죠. 말스 윙글이라는 회사가 꽤 큰 회사니까, 굉장히 큰 회사니까 여기에서도 빨리 상용화가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요 퀵 레스토랑 체인과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5군데인가? 네, 5군데. 여기 보시면 10대 퀵 서비스 레스토랑 중에서 5곳과 논의 중이며 샘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뭐 단가만 맞으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어찌됐건 스타벅스와 했다라는 건 다른 쪽도 따라갈 여지는 꽤나 있다라는 거죠. 단가만 맞으면.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빨대가 원가 전체 제품
그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좀 미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친환경을 생각한다, 우리가 지구를 생각한다. 요즘 계속 또 온난화 이슈, 홍수, 가뭄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싼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데 그렇게 막 아유 이걸 뭐 하면 우리가 과연 남을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벅스하고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에서 호평을 받아서 수백만의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도 이거 점진적으로 계속 뭐 늘려가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하고 뭐 그러고 있겠죠. 이게 다 스타벅스에서 지금 종이 빨대가 그거로 바뀌는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버터 파트너, 그러니까 원료를 공급을 하면 이 젠팍이라는 회사가 최종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버터 파트너라는 표현을 했는데, 젠팍은 이제 테이크아웃 컨테이너를 테스트하고, 요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초에도 이 컨테이너 있잖아요, 테이크아웃용 컨테이너가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한 이유도 와, 시장이 굉장히 그쪽으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4분기 때 젠프로 제품 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패키징 그룹도 텍사스의 최대 식료품점인 HEB의 노닥스 기반 빨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지금 고객 쪽은 내용이 다 좋아요. 계속 뭔가 다른 사업자들 컨택하고 그쪽 사업자들한테 라인업을 익스포저를 계속 노출을 늘려가는 모습은 사실 진짜 좋아요. 다만 매출이 안 나와. 매출이 매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회사의 CEO 말을 크로스크리 그 CEO의 말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숫자로 증명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 이게 9에서 11, 그 다음 13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점점 이제 계속 똑같은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 결국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돈 빌려가서 갚으라고 막 진짜 다음 달 또 계속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한 달 한 달 또 미뤄가면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근데 지금까지는 꽤나 못 지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지키면 CEO 말도 언젠가는 좀 신뢰가 완전 무너지면, 지금 연준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 주가가 연준이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게 다 신뢰 이슈인 거죠 사실은. 저렇게 하다 또 바꿀 거야 뭐 이런 그렇게 이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네, 아무튼 플레이커는 아까 치실을 출시했고, 이게 보시면 플레이코도 한 45년 정도 된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운송 자재용 보호 생분해 플라스틱 포장 같은 것들을 위해 포장 또 공급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고, 다 좋아요. 여기 나온 내용은 다 좋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법안 같은 것도 뭐 하는데, 이게 다 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나와야죠 결국은. 자, 우리 제품에 대한 고객의 준비와 관련하여 이 복잡한 환경에서 실제 뭐 이런 법안도 있고 그런 힘이 작용하는 거는 있는데, 우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뭐 높고 좋은데,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주문 배송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나 인플레이션하고 전반적인 경제적 문제 측면에 있다. 예를 들면 뭐 집 변환기가 매진되었고, 일부는 자체 용량을 늘리는데 필요한 새 장비를 지연시키는 공급망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안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고객 일정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되지. 단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빨리 개선을 해야지 이 사람아. 현재로서는 아무튼 빠르면 4분기부터 2023년까지 몇 가지 중요한 고객의 제품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겠죠. 제발. 3Q는 또 나가리라는 얘기네. 3Q는 나가리네. 4Q부터는 좀 되겠죠. 이래저래 계속 뭔가 희망은 주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네요 이 회사는. 아무튼 근데 CEO 말은 또 계속 희망은 줘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신뢰도를 잃어간다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어닝콜 스크립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에 물량에 대한 초기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4년으로 이동함에 따라 출하량이 더욱 확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아까 페이즈 2에서 계속 내년에 수요를 잡아가지고 2024년으로 이동함에 따라 출하량이 더욱 확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쉽지 않다. 4Q부터 그나마 조금 나오는데 내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사실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에는 뭐 올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이한나 연구원님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리드타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비용은 계속 나가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인력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좋지 못한 징후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계속. 자, 이 뒤에 것들은 자 일부가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뒤에 제가 이제 재무 상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시트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들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